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요. 스트레스 원인에는 좌절,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되는 것 같은가요? 과잉 부담,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걸 요구받는 거, 그 다음 갈등,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 물리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생활의 변화요. 생활은 익숙하던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부정적 사건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제한된 시간이 많다. 이거 생활의 변화와 관계없는 오답이에요. 자, 갈등이요. 갈등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갈등이 생겨요. 하나 가지고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동기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면 이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자, 그래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글자 두 개를 따서 정적 유의성이라고 하고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 첫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따서 부적 유의성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적 결과는 그 결과에 접근하고 싶은 거고요. 부정적 결과는 당연히 그 결과를 회피하고 싶죠. 그래서 접근 회피 가능성, 접근 회피 갈등이 바로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를 같이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자, 접근 회피 갈등의 사례요. 지방 근무를 해주면 승진을 줍니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죠. 접근하고 싶은 결과,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대신 지방 생활을 합니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죠. 자, 회피하고 싶은 결과죠. 부정적 결과입니다. 직무와 조직에 관련된 스트레스의 원인이요. 자, 먼저 5단 먼저 볼게요. A 유형 행동은요. 이건 원인이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A 유형 행동은 오답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직무 관련한 스트레스 원인, 과제의 특성,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산업의 문화, 조직 문화와 풍토, 역할 과다 혹은 과소, 역할 과소에는 반복이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거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은 둘 다 원인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갈등은 두 가지가 있어야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모호성은 말 그대로 목표가 명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은 서로 다르다. 요 점 한 가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동화 시대가 돌아야 한 오늘날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루함입니다. 특히 역할 과소, 지루함, 반복, 단조로움 이런 것들이 자동화 시대인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원인일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역할 갈등이요. 갈등은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생깁니다.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갈등이 생깁니다. 요구 A와 요구 B가 같이 있어야 모순이 발생하고 그래야 역할 갈등이 생깁니다. 혹은 요구와 가치관이 다를 때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개인의 가치관이 서로 다를 때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으로서의 나는 노점상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경찰관으로서의 나는 그 사람을 단속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는 역할 갈등입니다. 자, 또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도 역할 갈등입니다. 직업에서는 야근을 하라고 하고요. 집에서는 일찍 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할 갈등이고요.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생기고요. 비공식적 조직, 예를 들어서 친목회에서는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합니다. 조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 간의 차이가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 갈등이고요.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지위,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준 사람, 시킨 사람이 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 상급자가 생각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서로 상충됐다. 이것도 바로 역할 갈등입니다.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의 요구 A, 요구 B가 서로 다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역할 갈등입니다. 자, 역할 갈등에 해당되지 않는 거요. 역할 갈등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 역할 갈등이 아니고, 역할 모호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역할 갈등의 유형이요. 개인 내 갈등이 있고요. 개인 간 갈등이 있고요. 송신자 간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 내 갈등은 개인 혼자 하는 거니까 결국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니까 역할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직무에서 수행받는 요구와 자신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는 갈등이요. 바로 개인 내 갈등에 해당되고요. 개인 간 갈등은 사람이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역할도 두 개입니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역할 A와 직업 이외에서 요구하는 것, 개인의 역할 B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과 직장 간의 갈등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예겠죠. 송신자 간 갈등은요. 사장님은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라고 요구하고요. 송신자 A는요. 거꾸로 부하들은요,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송신자 B는 자발적으로, 송신자 A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어서 하는 갈등, 그게 바로 송신자 간 갈등입니다. 팀장의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직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변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성격 유형, 두 번째 통제 소재,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 객관식의 표적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닌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자, 아닌 거요. 역할 모호성,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직무, 이거는요,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이거를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조절 변이는 아닙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다 오답에 해당돼요. 자,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는 개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즉 A, B 성격 유형과 통제 소재 이 두 가지는요. 개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자기 스스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머지 세 번째 거 바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 이거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부에서 바깥에서 쳐들어온 외부 변인입니다. 외부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속성 아니에요. 사회적 지원 개인 속성 아닙니다. 자, A형 성격 유형, B형 성격 유형이요. 완전히 반대니까 우리 A형 하나만 잘 기억하면 B형은 다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스트레스에 관해서 우리 혈액형은 B형 남자가 나쁜 남자라고 하죠. 자, 스트레스는요. A형 유형이 나쁜 겁니다. A형 유형이 스트레스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A 유형이 더 많은 부정과 투사 기제를 사용합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A 유형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죠. 자, 관상동맥성 심장병, 이거 병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간의 절박감, 시간에 쫓긴다는 뜻이고요. 경쟁적 성취욕, 반대 의견 강력히 대처합니다. 시간의 절박감, 경쟁적 성취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일을 성취하려고 하죠. 책임감을 피한다, 이건 오답이에요. 이런 분들이 책임감을 피할 리가 없습니다. 일의 과정을 즐기지는 못하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 B형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경쟁심이나 적대감이 없다. A형에 어울리지 않고요. 만성적이지 않습니다. A형은 만성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B형이 만성적인 상태입니다. B유형의 사람들이 A유형 성격보다 더 성취 욕구와 포부 수준이 높다. 아닙니다. A유형이 성취 욕구도 높고요. 포부 수준도 더 높습니다. 스트레스 조절 변인 통제 소재입니다. 여기서 통제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소재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적 통제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내부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외적 통제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외부적으로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 일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스트레스에 뛰어나고 강하죠. 외적 통제자들은요, 주요 사건들이 결국 외부에서 결정돼 자기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스트레스에 약해요. 물론 내적 통제자들도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안 된다.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당연히 대처 노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적 지원이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 나한테 주는 위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의 출처를 약화시키죠. 하지만 위로받았다고 해서 스트레스의 출처로부터 야기된 권태감, 직무불감족, 불만족 자체를 감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